근데 원장님, 또 서치를 좀 해봤어요. 네. 다른 분들은 네. 다 받았다고 네. 하시는데 잘못된 좀 정보 알려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장님. 그래서 네. 자세히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무청남병원 연말결산 최다 출연수 4위에 빛나는 연세무청남병원 컨텐츠 담당 최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지킴이 연세무청남병원 재진호 원장입니다. 와! 작가로서 참 쑥스럽게 이번에 저희 네. 연세무청남병원 연말결산 때 제가 최다 출연수 4위를 기록했어요, 맞아요. 원장님. 의외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네. 벌써 연문화 토크쇼 3회 벌써 촬영할 차례더라고요. 연문화 토크쇼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어. 저도 좀 자주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결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원장님, 저희 연문화 토크쇼도 조회수가 꽤 높아요. 평균적으로 한 1,5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좀 저도 이제 스스로 좀 기대가 됐는데 제가 얼핏 이제 아니까 1, 2회랑 좀 주제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공관절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 장애인 등록,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 등급 심사에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장님, 그 전에는 원장님이 이제 주제를 갖고 오시면 주제 이름만 들어도 오늘은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로도 좀 약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뭐 기준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제가 먼저 그래서 장애 등급이 뭔가, 장애인 등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장애인 등록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에서 명확하게 판정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이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하고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또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팔과 다리에 뭐 마비라든가 절단이라든가 관절 강직, 관절이 굳어버리는 그런 장애들이 영구적으로 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체장애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장애의 정도도 이제 경증과 중증으로 이제 맞습니다. 나눌 수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네.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을 때 그 네. 나눈 혹시 기준이란 게 딱히 있을까요? 네, 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 등의 중요 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을 때 결과가 좋을 경우에, 즉 예후가 좋을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예후가 불량한 경우, 즉 구체적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골용의 소견이 보이거나 삽입물의 이완 소견이 보이거나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성, 강직, 그리고 뼈 스캔 사진에서 염증 소견이 발견이 되면, 즉 합병증이 생기면 이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무릎 관절, 고관절, 관절, 발목 발목 관절. 관절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 몸의 관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또 그 세 가지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냥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 관절 기능의 기여도가 비교적 적은 팔꿈치 요골두 치환술이나 무릎의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사실 방금 약간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의심병이 있잖아요. 또 서치를 좀 해봤어요. 네. 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다른 분들은 네. 장애 등급을 다 받았다고 네. 하시는데 네.
원장님 잘못된 좀 정보 알려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 저랑 지금 2년을 가까이 같이 하시면서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근데 좀 질문 잘 하셨어요. 2009년까지는 옛날이죠.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만 하면 예후하고 상관없이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은 경우에 한쪽 관절을 수술하면 무조건 장애 등급이 나왔어요. 한쪽에 5급이 나왔고요. 양쪽을 하거나 두 군데 이상을 하면 4급에 해당되게 그 장애 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2019년도부터는 기존의 1에서 6등급까지의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가 되고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제가 개정되기 전 기준을 좀 봤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예후가 불량한 경우 뼈 스캔 사진 등 영상 자료 확인을 좀 통해서 뚜렷한 골룡의 삽입물의 이완,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그리고 이제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말들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어렵습니다. 않아요, 원장님.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네. 자세히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뚜렷한 골 융해와 삽입물의 이완이라는 게 좀 어떤 걸까요? 네, 정말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골용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뼈가 녹는다는 뜻인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시간이 좀 오래되면 이 쉽게 얘기해서 좀 부스러기들이 좀 나와요. 그 부스러기들을 세포들이 잡아먹으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세포들이 정상 뼈를 같이 갉아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삽입물 주변에 뼈가 녹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골용해입니다. 삽입물의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공관절 삽입물은 우리 치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지만 뼈하고 삽입물이 한 덩어리로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뼈와 삽입물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느슨해지면서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삽입물의 이완이라는 것입니다. 중증도 이상의 이제 불안정과 강직에서는 이름에서 살짝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관절 약간 수술 후에 인공관절이 이제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강직된 그런 이제 굳은 그런 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대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관절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면 관절이 완전히 빠지는 탈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쯤 빠지는 아탈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관절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상 관절 범위의 50% 이상이 감소가 되면 중등도 이상이라고 하고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상 관절 범위의 75% 이상이 감소되면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 소견이 있다. 네. 이거는 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고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또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피 검사에서도 또 정상 소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뼈 스캔 사진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이 되어야만 장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뼈 스캔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장애 등급 심사 판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뼈 스캔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뼈 스캔 사진 꼭 챙기십시오. 네.
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후 장애 등급과 그리고 그 판정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또 원장님과 함께 같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전에 주제들은 뭐 수술법이라든지 뭐 치료법 같은 거 네. 알아볼 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긴 했는데 네. 오늘 같은 이런 좀 수술 후에 이제 궁금하시는 환자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되게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실생활에 좀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다루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용어들이 너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구청 나은병원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유익한 정보도 얻고 참 일석이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역시 연세구청 나은병원이죠. 파이팅! 네, 오늘 연세구청 나은병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